시다바리의 김혜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저 혼자는 아니지만 이난 오빠가 없어요. 그 대신에 좀 특별히 게스트를 불러왔습니다. 벌써 웃고 계신데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 김가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혜인 DJ의 친언니입니다. 네, 저는 30살 먹은 이제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김채환이라고 합니다. 아까 가인자매가 얘기했듯이 가인자매는 저의 친언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불쌍한 영혼 김채환 씨는 저희 형부입니다. 네, 저희 부부를 모셔봤는데 저희 첫 게스트이거든요, 시다바리. 와. 영혼 좀. 와, 이런 영광이. 아, 진짜. 네, 아무튼 와, 첫 진짜 게스트인데, 어색하네요. 처음이니까 또 어색할 거예요. 네, 저도 뭔가 게스트를 처음으로 불러봐서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제가 잘 이끌어가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뭔가... 가족끼리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뭔가 이 자리를 빌어서 뭔가 처음 형부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참 뭔 소리예요. 황공스럽네요. 필요할 때 형부 했어요. 필요할 때만. 선물 사달라 그럴 선물 때. 사달라. 아, 지금도 필요한 때군요. 필요합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아까 그러면 그 자기소개가 끝인가요? 아니면 준비한. 네? 무엇을 더 말하기 원하시나요? 사실 자기소개 해달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소개 재밌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이돌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했는데, 다들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게 방금 되게 아이돌 같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거 한 거? 네네네네. 저는 뭐 거의 반 협박으로 따라한 거라서. 근데 약간 시작하기 전에 언니가 연습 아닌 연습을 해봤거든요. 인사하는 거. 근데 그거 아시죠? 되게 옛날 슈퍼주니어 옛날 그 인사처럼. 안녕하세요, 슈퍼주니! 좀 옛날 느낌. 저도 모르겠습니다. 발을 빼고. 나름 MZ세대 속해신데 좀. 아니, MZ세대 아이돌 인사법은 다른가요?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 고인물밖에 없어서 MZ를 논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본인도 몰라. 저처럼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반응 간다고. 그래서 뭐하지? 이러다가 그냥 펀팩트 같은 거 하나씩 얘기할까? 좋아요. 근데 생각했는데 제가 펀팩트가 진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재한 오빠는 있나요? 아니요, 저는 학교의 영혼을 팔아서 재미란 재미는 다 빨려 나갔어요. 사람이 의욕이 없어. 되게 힘들어요. 끝났잖아요, 곧. 곧 끝나기는 하는데 갈 길이 머네요. 이제 시작이지.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 위해 어느 학교를 다니시고 뭘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네, 저는 현재 유덥 치대를 다니고 있고요. Dr. Kim. 부담스럽네요. 이 자리 왜 이렇게 가시방석 같은 뭔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럽네요. 네, 근데 졸업을 한 달 반 앞두고 있는데 네, 뭐 일자리도 알아봐야 하고 할 게 아직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은 이게 뭔 말이지? 좀 많다는 거예요? 짜잘하게 많아요. 제가 한국어 가방끈이 좀 짧아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언니는 뭐 더 소개하고 싶은 거 없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네요. 펀팩트가 진짜. 그냥 뭐 비둘기를 무서워한다 이런 거밖에 안 돼요.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거 많잖아요. 거미도 무서워하고 바퀴벌레도 무서워하고 하여간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건 다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재한 오빠가 만약에 날아다니는 생물체라면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이거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근데 좋은 퀘스천인데? 잠깐만. 근데 뭔가 내심 기대되기도 하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빠가 기어다닌다는 건 좀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생물체가 된다면.
날아다니는 생물체라. 오빠가 기어다니면 좀 많이 징그러울 것 같아. 지금도 좀 기어다니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잠시만요.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미 약간 그런 생물체가 되어가고 있어. 날아다닌다. 근데 저는 비둘기가 비듬이 너무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무서운 거라가지고. 네? 아, 재한 오빠는 믿음이 없나요? 날아다니면 날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소개라고 하는 이름이랑 내가 뭐 하는지밖에 소개를 안 했는데 너무 많은 게 드러나서 지금 여기 살짝 약간 이런 당황스러운데. 곳이에요. 저 얘기가 산으로 갈 때가 많거든요. 네, 약간 좀 벌거벗은 느낌이네요. 준비해주세요. 언제 이런 질문이 날아갈지 몰라. 근데 부부라고 소개를 했는데 언제 부부가 됐는지는 말을 안 했네요. 저희는 이제 1년도 안 됐죠, 사실. 네, 1년이 돼 가는 과정인데 한국에서는 6월에 결혼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8월 말쯤에 피로연을 했어서 10개월 된 한 10개월 차 부부입니다. 10개월 된 따끈따끈한 부부입니다. 아직 신혼부부시네요. 신혼이지만 한 10년 같이 산 그 정도로 편한. 그 정도로 편한 뭐 알고 지낸 짬이 있으니까요. 알고 지낸 짬이 있으니까요. 그 썰은 이제 차차 더 풀어가는 걸로 하고요. 네. 어쨌든 이 시다바리가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교회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 저희는 둘 다 조금 고인물인데. 약간 고인물에서 썩은 물이 되어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뭐가 돼요? 솔직히 목사님이랑 사모님 오시기 전에 계셨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전에 있었기 때문에 잘하면 썩은 물이 맞을 수도. 저는 한 7년 된 것 같고 7년째 됐더라고요, 이번 연도가. 7년 차? 7년 차? 횟수로. 근데 재환이는 저 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저는 뭐 한 8년에서 9년이 되지 않을까. 이야. 뭔가 14년도랑 15년도 사이에 온 것 같은데 횟수로 따지면 9년 차가 될 수도 있겠네요. 미쳤다. 진짜 본인 얘기하면서 미쳤다. 갑자기 그 현타가 와서. 그러니까 썩은 물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기둥이라고 표현해 줄래요? 기둥이요? 좀 과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에? 그렇게까지 뭔가를 지탱하고 있지 않아서 뭐 기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기둥? 이렇게 해라 진짜. 오케이. 보장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완전히 둘의 간증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 돌발 질문을 할게요. 무서워요 이런 거. 여기 좀 시다바리가 제 나와바리거든요. 뭔가 진짜 되게 라임도 맞았어. 시다바리 나와바리. 노린 거 아니죠? 아니. 생각했다. 어젯밤에 생각하고 났다 이거. 아니야. 저희는 제발 좀 캔디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오해예요. 아무튼 저희 나와바리거든요. 제가 오늘 메인 MC니까. 이 구역의 깡패네요. MC 맞나요? DJ니까 다들 이제 발음 왜 그래요 도대체? 두 분이서 이거 조금 세시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칭찬 한마디씩을 좀 하고 가는 게 어떨까? 왜 조용히 해줘. 혹시 이거 본격 사심 채우기 방송. 살짝 이거 묵비권 행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근데 있어요. 뭐야. 발음이 나와. 근데 뭐 하나 정도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아요? 칭찬 하나 정도는? 근데 저는 있으니까 재환이부터 해요. 네, 뭐 저희 진행자님 제 처제는요. 겉보이기보다 굉장히 진중하고 되게 속이 깊은 친구인 것 같아요. 어머나. 어머. 애가 끼가 넘쳐나가지고 밖에서는 엄청 오도방정을 떠는데 또 막상 이제 앉아서 얘기하고 하면은 얘한테 이런 구석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른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남을 되게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이 되게 받고 싶은 만큼 남을 잘 챙겨주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기준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챙겨주는 칭찬인가? 그만큼 잘 챙겨준다. 앞부분은 신경 쓰지 않을게요. 약간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라고 좀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나는 완전 반대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혜인이를 봤잖아요. 네. 근데 정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안 시끄러웠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홈캠 찍은 영상 봤는데 아빠가 자꾸 저를 찍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 찍어달라고 관종입니다. 네. 막 와가지고 막 그 앵글에 들어오겠다고 점프를 막 하고 막 이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완전 끼가 장난이 아니다. 관심을 갈구하는 아이였다. 근데 그런 생각했는데 항상 저희 집에서도 좀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엄청 혜인이가 오면 다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되게 혜인이는 항상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에너지가 지금 이제 가족이 아닌 다른 데에 가서도 항상 그런 좀 이렇게 유쾌한 그런 에너지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진중한 면도 있지만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유쾌한 면도 혜인이의 한 가지 매력이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이중인격 이거야말로 칭찬인데 칭찬 아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혜인이의 매력을 알아주는 남자가 빨리 나타나라. 왜 또 남자 얘기를 하세요? 오늘 토픽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짝 이제 좀 밑밥을 깔아놓고 남자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 진행자님만 돌발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시다발이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맨날 생각해요. 진짜 이 매력을 몰라주지 왜? 이러면서 거의 홍보대사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죠. 아마 언젠가는 진가를 알아줄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럼요.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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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어다. 네, 오늘 시다발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난이고. 네, 칭찬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리사욕 다 채우셨고요. 너무 좋아요. 네, 다음. 자, 이제 진짜 코어 질문인데 제가 이 두 분을 게스트로 부른 이유가 두 분의 간증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간증이냐? 간증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네요, 좀. 또 되게 간지럽네요. 간증까지는 아닌데. 썰이라고 하죠. 썰이라고 할게요. 두 분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어떻게 만나고 또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됐는지.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했고 약간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게 좀 비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이게 많이 알아요. 은근히 많이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다들 그렇게까지 막 관심이 있는 줄 몰랐는데 또 물어보면 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난 이건 이미 들었는데 좀 진절머리 나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거야, 진짜. 정말 있을 거야. 그래서 그만큼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그렇지만 이제 혹시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두 분을 첫 게스트로 모셨는데 이제 질문이 어쨌든 두 분이서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두 분이서 교회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갔는지.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 시다바리가 한 3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감히 포기하도록 하고, 내 와이프에게 토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부담감을 말을 진짜 못하는데 원래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인상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재환이가.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재환이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애를 이렇게 까발려지는 이런 걸 제가 예상하고 시키진 않았거든요. 잠시 이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만큼 완전 이렇게 남자로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얘는 이미 연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좀 친구로서 좀 한 4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긴 했는데 그냥 가끔씩 뭐 그룹으로 만나서 밥 먹고 뭐 이런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1년 정도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하면서 순팀에서 제가 순장을 하고 재환이가 부순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 순에. 그래가지고 그게 랜덤리 배정이 된 건가요? 아니요. 사모님이 그때 뭐 누가 딴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남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부순장이 여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남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모님이 이 관계에서 많은 키였네요. 근데 사모님께서 의도하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뭐, 남녀가 순장, 부순장을 맡아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가인이가 1년 동안 한국에 나가 있으면서 공백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한동안 베테랑처럼 해왔던 순장이 부순장으로 가서 붙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대학원을 시작했을 당시였어가지고, 순장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했고, 부순장까지는 허락을 해주셨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럼 가인이 돌아오는데 부순장으로 너가 붙어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환이한테 먼저 연락을 했죠. 순장으로서. 우리가 진짜 아무런 사심이 없었는데 사실. 진짜 내가 딱 와가지고 재환아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 순 곧 시작하는데 어떻게 순을 같이 꾸려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좀 같이 상의 좀 해보자. 그래서 밥도 오랜만에 먹을 겸 우리 뭐 유빌에서 만날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캐주얼하게 유빌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만났는데 그날 되게 오랜만에 제가 한국에서 왔잖아요. 1년 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 6시간을 떠든 거예요. 진짜 민폐. 근데 심지어 제 기억으로는 아마 단둘이서 밥을 먹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알고 지낸 동안에 단 한 번도. 아니야, 한국에서 먹었잖아. 뭐 그걸 제외하고. 그거는 한국에 내가 놀러 갔는데. 맞아. 제가 한국에 친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됐는데, 이제 그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1대1로 밥 먹었던 건 이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사실 순에 관련해서는 거의 얘기를 진짜 쬐끔만 하고 거의 그냥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환이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 이미지가 상당히 슈렉이네요 지금. 아니 왜 여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렇긴 한데, 좀, 미니멀리 익스포즈 했으면 좋겠는데. Stop interrupting me, please.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막 그런 연애 고민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친구였던 거죠? 그 정도로 완전 친한 친구로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날 이제 막 서로 이제 신앙 얘기도 하고, 뭐 서로 막 배우자 뭐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집에 가면서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저는 밥을 먹을 때부터 쎄했어요, 여러분. 두 분이서 같은 날에 쎄함을 느낀 건가요? 네, 근데 사실상 이게 트리거가 된 것부터 제가 먼저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다. 이제 좋아하는 그때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과 잘 안 된 것 또한도 살짝 그 배우자 기도에 포함된 이야기였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배우자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뭔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약간 이제 가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짝 친구는 친구고 이성은 이성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쎄함이 들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기억이 나요. 맞아. 그 쎄함이 정확히 약간 어떠한 쎄함이었나요? 그냥 잠깐만 이거 봐라 이러면서 뭔가 얘인가? 이런 그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이상한 쎄함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둘 다 서로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재환이도 너무 싫었고 나도 너무 싫었던 거야. 얘는 친구인데 이 마음이 너무 둘 다 뮤추얼했어가지고 근데 막 너무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막 쎄하고 좀 뭔가 찝찝하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진짜 제가 그때 기억을 하면은 그때 당시가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피크에 있었다 그래달라고 했나? 약간 좀 성령님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시기였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그냥 내적으로 쎄한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쎄함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이거 100% 이끌어 간다라는 그 느낌의 그거였어가지고 이건 진짜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리저리 연락할 일들이 되게 많아지고
뭐 그렇게 연락을 계속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너무 신앙적으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솔트 레벨 3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 레벨 3 하고 나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우리가 느낀 점 아니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재환이랑 저랑 너무 그 페이지가 딱 똑같은 그 신앙적 페이지가 너무 딱 똑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 하면 얘가 하고 이런 뭔가 이렇게 착착 티키타카가 딱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착 맞기가 참 힘든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되게 힘든데 얘는 그래도 알아주네? 막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기도를 다시 이제 재환이를 두고 좀 기도를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초반부터 좀 배우자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혹시 재환인가요? 하나님? 이러면서 좀 물어보고 혹시 재환이라면 이러이러한 사인을 보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기도하는 중에 이제 같은 순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환이의 뭐 삶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당장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 재환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제가 배우자 기도를 뭐 되게 막 엄청 거창한 한 게 아니고 그냥 재환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재환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원래 제가 사람을 위해서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꾸 재환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재환이를 보호하고 그냥 이 친구가 힘들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게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뭔가 재환이가 막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힘듦에 대해서 엄청 기도했어. 근데 그 주에 순팀 모임 나눔에서 막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막 그때 기억은 저도 생생하게 나는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그렇게 원하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냥 머리도 안 따라가지고 체력도 안 따라오고 이래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정말 뜬금없이 제가 솔트 2단계 때 저의 그 조장이었던 장로님한테서 되게 뜬금없이 한 1년 만에 연락이 와서는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너 생각이 났다면서 근데 정말 뭔가 위로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마음을 느끼셨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너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꼭 알려주고 싶었다고 뭔가 답변을 바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정말 그런 말씀을 툭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 학교 가는 그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카톡을 읽고 정말 되게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더니 모든 스트레스를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느낌의 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야 달라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딱 가인이가 먼저 저한테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재환이를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그때랑 딱 겹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게 한 3주 정도 제가 연속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매 주마다 기도 제목이 달랐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내기도 전부터 가인이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가운데에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미리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로 구했는데 그게 바로바로 매주 그 수요일에 모일 때마다 기도 모임에서 그게 응답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가인이가 했다고 저한테 알려줬어가지고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도 그때 많이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제가 좀 그때 좀 많이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을 정말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진짜 막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엄청 절절하게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되게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재환인가 보다 이러면서 했는데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야. 재환이라고 생각하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재환이에 대한 확신은 얻었는데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열리니까 그거를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근데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도 그렇고 나중에 재환이 말도 들어보니까 똑같은 마음을 주셨던 게 재환이도 이제 막 새해서 집에 돌아갔잖아. 근데 재환이도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재환이도 그렇고 하나님이 점점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내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고 나의 마음이나 나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놓게 되고 정말 이 사랑이란 감정도 하나님께 맡긴겠다. 그런 고백을 서로가 모르게 그렇게 각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둘 다 조금 이제 확신을 얻고, 그렇게 좀 마음을 서로에게 열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막 천천히 열리는 것도 아니고 되게 갑자기 확 열렸어요. 이성적으로 확 보이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그냥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우리를 이렇게 연합하게 하실까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였지 서로가 조금 어느 정도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했을 때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아무런 구체적인 거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냥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이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길 소망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인을 놓치지 않도록만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정말 어떻게 따지면은 가인이의 이름을 딱 두고 기도를 했던 거는 딱 하루밖에 없었고 그게 딱 고백하게 된 딱 그 당일날 아침이었어요. 진짜. 이제 저는 그 마음의 쎄함은 있었고 정말 이제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뭘 깨닫게 하셨냐면은 아까 가인이가 좀 브리프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앙 얘기를 할 때 정말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고 같은 교리 안에 있고 같은 그런 양육을 받고 해도 정말 그 신앙의 깊이라든지 어디에 있는지 그 신앙의 여정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랑 그런 거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님과 얼핏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가인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얘기하면 나온다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가 얘기하는 예수님 너무 잘 알겠어 라는 그런 식의 그 대화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를 후에 깨닫게 됐어요. 이거를 정말 애써 이제 친구니까 애써 부정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관계라는 거를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천천히 그 이름을 언급하는 걸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거를 저한테 깨닫게 하시게끔 이제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기도를 한 그 날이 고백하는 날이 되었죠. 참. 뭐야? 근데 저도 약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말 많이 구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고백을 갈겨버리면 고갈. 사실 고백을 갈겨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뭔가 해버리면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한 것 같아서 좀 이게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해주셨다라는 뭐 그런 분명한 사인도 없고 뭔가 그런 마음의 감동도 없는데 그냥 내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그런 이제 감정에 취해서 고백을 해버리면 성사는 됐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일까를 두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데 이유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여름에 만나서 그 왜 피자집에서 6시간 동안 민폐짓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가인이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뭐 과거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 가인이 이름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겠습니다. 성령님 그 타이밍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근데 저만의 조건을 살짝 걸었어요. 저번에 얘기했을 때 가인이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답변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날 만날 약속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스판테니어스하게 만나서 밥을
밥을 먹으러 이제 저녁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참 너 예전에 얘기했던 이런 너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던 그 뭐 과거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된 것 같느냐 물어봤는데 정말 많이 회복됐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참 멋도 없고 분위기도 없지만 그 외에 어디서 밥을 먹었죠? 그 덮밥집 있잖아요. 유덮밥집. 네, 유덮밥. 유덮밥인가요? 옛날에 그 이치로 거기 있던. 요즘 애들은 몰라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고인물 드립이 한번 나왔고요. 네, 거기 있었는데 참 되게 허름한 집 같은 네, 식당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멋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고백을 갈겼는데 근데 이게 의외로 감동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닦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닦아놓고 그냥 내가 지난 한 2-3달간 기도를 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너의 이름을 두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너의 이름을 두고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다.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성령님께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게요 하고 기도도 하고 나왔는데 오늘 너가 딱 그거에 답을 주더라. 너가 그거를 답을 줬기 때문에 나도 용기 내서 얘기를 해보겠다. 사실상 내가 지난 2-3달간 기도를 하면서 쎄한 느낌도 있었고 하지만 그때 정말 계속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는 너가 내 원이다. 너가 내 이제 예정된 배우자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No one. 네,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뭔가 이거를 프레싱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 나랑 사귀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오픈엔디드하게 근데 얘기를 그 했었죠. 얘기하기 전까지도 오빠는 약간 언니의 상태를 몰랐던 거죠. 언니의 생각과 전혀 몰랐죠.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죠. 네, 전혀 몰랐죠. 사실상 얘기 듣기로는 가인이가 저를 먼저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진짜 너무 포커페이스가 대단한 건지 하나도 몰랐고요.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언니도 반대로 재한 오빠가 진짜 생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저도 완전 재환이가 이 고백을 갈기기 전까지는 진짜 저 혼자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뭔가 나는 이렇게 배우자 기도하고 막 확신을 얻고 이러는데 재환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되게 생각 없이 생겨가지고 생각이 되게 깊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포커페이스가 있나 봐. 생각 재환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뇌 안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네, 근데 그때 몰랐으니까. 인트제 특이잖아. 네, 제 뇌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면은 여러분 기절합니다. 진짜. 네, 그래가지고 진짜 몰랐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 여정을 이렇게 걸어왔지? 싶은 그 생각이, 왜냐면 제가 되게 재환이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으니까 엄청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막 고백을 갈겨버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분명 하나님이 더 좋은 때를 주실 거야. 그리고 재환이도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게 재환이의 때를 기다리고 싶었어요. 재환이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났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을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계속 뭔가 이거를 빨리 성사시키고 싶잖아. 이 모든 것들을. 그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얘랑 진짜 결혼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있었는데 사실 재환이가 만약에 재환이 측에서 나는 너가 여자로 보이지 않아. 미안.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어쩌겠어. 그냥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이상한 사인을 주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나의 착각이었나? 하나님께 다시 들고 가는 수밖에 없었을 텐데 뭐 어쨌든 지금 잘 결혼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맞았다. 그 확신이 맞았다. 근데 둘 다 너무 똑같이 돼가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오빠가 고갈하고 나서 언니의 반응이 어땠어? 저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들으면서도 속으로 제가 받은 반응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받은 반응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감동은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100% 될 거를 고갈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0%였거든 사실은. 너무 확신이 없었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했는데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와, 소름 이러는 거예요. 와, 소름. 근데 이 소름의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뇌가 막 너무 빠르게 회전하는 거야. 샤샤샤샤 이러면서 내가 싫어서 소름인가? 딱 그 생각을 했어. 감히? 뭔가 약간 와, 얘가 날 좋아한다고? 뭔가 우리는 동료니까 그래서 야, 소름. 어떻게 친구가 나한테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때 아니, 평소 살짝 이미지가 어땠던 거야, 내가? 제가 살짝 쭈그레져가지고 지금 당장 답을 주지 않아도 돼? 라고 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 승모임 어떡하지?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돼. 나는 2달간 기도를 해봤으니까 너도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건 어떨까? 진짜 쭈그레졌네. 되게 쭈글쭈글거리면서 삐그덕댔거든요. 근데 소름 이래놓고서는 막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너가 지금 얘기해준 이야기들이 진짜 나랑 너무 그 여정이 너무 똑같았고 그리고 내가 되게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오히려 너가 오히려 나보다 앞장서서 더 많이 하나님과 딜링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딱 그 고백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사가 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성사가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정말 진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예비한 사람의 연합을 위해서 정말 많이 일하시고 계셨구나.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그날부터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할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발가락이 없어지게 만드나? 오늘부터 1일 우리 오늘부터 1일 둘이 그럼 손잡고 집에 가고 이랬죠. 그거 손잡았어요? 그럼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고마워 이러고 이제 헤어지고 맞아. 그때 집도 가까웠었죠. 한 5분 거리였어가지고. 맞아. 네. 데려다주고 대원이 가고 그렇게 했죠. 그런 옛날 기억이. 네. 새록새록하네요. 새록새록하네요. 새록새록하네. 뭔가 되게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긴 하지만 들을 때마다 항상 진짜 항상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얼마나 둘이 기도를 언제쯤 약간 비슷한 시기에 기도를 시작했고 물론 재한 오빠는 언니의 이름을 두고 기도를 시작한 건 나중이지만 어쨌든 두 분이서 계속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면서 또 타이밍이 맞게 비슷한 여정을 또 걷고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이 들었던 그 찬양이 이씨가 이샤에게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불러주시죠. 네? 불러줘? 아이, 조용히 하세요. 20살에 나는 사랑이랑 감정도 주께 맡겼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휘장이 거치고 그대가 보이요.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는 20살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겨줬을 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환이랑 저는 정말 맞지 않는 짝이었거든요. 정말 서로 진짜 달라요.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지금도 너무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가 이제 이성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 휘장이 4년 동안 이렇게 촥 이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그 휘장이 거치고 갑자기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주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재환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냥 재환이의 그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와 하나님이 진짜 재환이 많이 사랑하셔서 재환이의 그런 아픈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환이를 흠잡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온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진정한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랑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다들 남들한테는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비밀 한두 개 정도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개를 했을 때 사실상 저는 이게 가장 큰 컴플렉스였거든요. 인생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으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할 정도로 오빠의 약한 부분. 네, 제 약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안 그래도 그걸로 되게 씨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제 가인이한테. 근데 이게 또 참 공교롭게도 제가 고백하기 바로 전날에 이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 이 대화를 했는데 일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주 속전속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굉장히 빠릅니다. 예, 기다리고 계신가요? 빠릅니다. 예, 아유, 뭐에 항상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는 도둑처럼 오신다고. 예, 여러분의 삶에도 도둑처럼 오실 겁니다. 갑자기 이걸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적용을 한다고요. 예, 뭐 하나님은 또 이제 사랑을 또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도둑처럼 찾아오십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예상했던 거에 대답에 진짜 100만 배는 더 좋은 답을 줬어서 와 진짜 이 사람은 미쳤다. 야,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좀 더 확신을 얻고 그래서 다음날에 더욱더 그 이제 이름을 두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왜 더 일찍 이름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한 것만큼 이제 성령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게 너한테 좋은 거니까 너가 recognize 하기 바래.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게 정말 finalize 시키는 그거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순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내가 좋다라고 믿는구나 라는 거를 고백하시게 하신 거여서 저는 마지막에 가장 정말 짧은 기간 속에서 이름을 두고 기도를 했다지만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확증이었고 그만큼이나 더 저한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두고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참. 근데 하나님도 이제 개개인의 우리의 성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언니는 그렇게 딱 알려줬을 때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으니까 또 그런 방법을 택하셨고 오빠 같은 경우는 또 오빠의 성격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참 그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알려줘야지 오빠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을까. 시인하기까지 좀 걸리는 스타일이어서 그거를 납득이 돼야 되잖아. 납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2개월 동안 되게 프리하게 배우자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기다려주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끝에는 결국 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고백을 하게 만드셨어가 아니고 내가 그 고백을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진정한 고백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오빠는 그 전날에 좀 더 완전한 확신으로,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쎄함이라던가 그런 거는 쌓이는 이렇게 있었지만 그 전날에 이제 오빠의 약함, 오빠의 컴플렉스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완전히 거기서 확신을 탁 얻었던 거지. 네, 저는 확신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건가 싶어가지고 그날 고백을 갈겸하러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전날에 그날에. 근데 이제 약한 부분 그 얘기를 했던 날에 이제 이거 고백을 갈길 타이밍인가 약간 무드가 좀 그런데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무드가 낫지 않았을까? 맞아, 그때 야경을 보러 갔는데 근데 제가 철벽을 당했어요 그때. 아이고. 어떤 철벽을 당했냐면은 너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해주신 사람이라면은 이거를 품고도 남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지?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나를 위안 말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제 3자처럼 얘기를 하지? 하니까 이게 확신이 약간 101%에서 갑자기 0%로 줄어서 이 사람이 뭐지? 약간 이러면서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이제 제가 그때 삼켰던 기억을 왜냐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나 속으로 그게 나야. 그러고 있었지. 그게 나야.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제가 제 감정대로 내가 내 그런 감정들을 재환이한테 드러내지 말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컸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 거면,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알아서 재환이의 감정을 만져주실 거라고 난 믿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재환이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내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덕분에 쫄깃하게 고갈했고요. 그래서 확신이 없이 했을 때 좀 더 이제 이게, 진짜 주님께서 많이 예비를 하셨구나. 알고 하는 게임은 사실상
나도 이미 예상했던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진짜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두 분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뭐 사귀고 난 후에도 이제 들었고. 도대체 몇 번째 듣는 거야, 그렇죠.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또 옆에 있으면서 듣고, 또 저 얘기 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했는데, 아무튼, 들을 때마다 되게 신비롭고, 되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둘의 얘기를 들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지 이러고 생각도 하기도 했고 나의 감정을 주님께 드린다고 막 누구 만나는 건 나의 선택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준비해주신 배우자는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예비하신 남편을 만나게 뭐라고 하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또 얼마나 준비되어야 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약간 이런 거를 되게 몰랐었는데 둘의 약간 간증? 이야기 썰을 듣고 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고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도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를 하고 감정이 들 때마다 그 감정을 두고 되게 많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둘한테 많은 걸 배워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라는 거를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온전히 드린다는 게 맞아. 근데 사실 막 무조건 우리처럼 해야 돼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두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되게 여러 가지의 하나님은 리미트리스잖아요. 진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시는데 확실히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계속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감정까지 주님께 맡기는 그런 연습을 만나기 전부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이 좋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치. 하나님한테.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 만나야겠어. 그렇게 되니까 그 전부터 그냥 뭔가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자꾸 하시고 그냥 그렇게 그때가 됐을 때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계속 강구하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쑥스럽네요. 이렇게 칭찬받기 쉽지 않은데. 뭔 소리야, 저 칭찬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서 그 후로 약간 크리스찬 연애에 관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크리스찬 연애 죄송해요. 크리스찬 연애 그 책 도대체 몇 개예요, 지금? 진짜 수도 없이 샀어요. 지금은 결혼에 대해서 읽고 있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완전 사이드인데? 아니, 혜인이가 갑자기 두란노에서 뭐 시킬 거 있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결혼에 대하여 그거 책 보고 싶어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 거. 결혼에 대하여인가? 결혼에 대하여인가? 결혼을 말하단가? 결혼을 말하다. 그 책을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그거 시켜달라고 혜인이한테 얘기했는데 언니 나 이 책 있어 나 읽고 줄게 이러는 거야. 아니 왜 너가 이걸 읽어? 그때 진짜 읽고 있었거든. 준비됐네요. 그러니까 준비 중인 거지 지금. 준비 중인 거지 이제 딱 알아볼 수 있게.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준비 중이면 저희는 무엇이 되죠? 근데 이게 뭐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닌가? 맞아.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 아니면 결혼한 사람 여러 이제 그게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책 소개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결혼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결혼 그 생활 가운데 있는 부부들까지도 다 이거를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왜냐면 우리 그 세상에서의 결혼과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 사실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결혼하기 전부터 그걸 읽어놓으면 너무 좋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두 분을 본 이후에 책도 많이 읽고 연애를 글로 진짜로 글로 배우고 있는데 저만 눈물 나나요?
잠깐. 아니 로봇은 울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왜 울고 있는 거죠? 울지 마세요. 울지 마 바보야. 난 정말 괜찮아. 왜 저래? 아무튼 이제 글로 배우고 있는데 그 팀켈러 목사님 책 사기 전에 저는 원래 물건 사기 전에 좀 리뷰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뷰 쓴 거를 보니까 아 이거를 결혼 전에 읽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라는 리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사가지고 읽고 있어요. 아무튼 맞아. 얼마나 귀에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저희도 이제 20대, 30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계속 준비되어가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때 또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준비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좀.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분들도 난 결혼 별로 지금 생각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없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계속해서 저희도 사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되게 많이 싸우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그 깨트림의 과정이라 가지고 이게 정말 그 학생 때부터 이게 준비가 되면 저희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었다. 둘 얘기 듣고 나서 그런 신비함과 그런 게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좀 무서웠어. 왜냐면 둘은 서로 진짜 서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뭔가 갑자기 내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확 혜인아 얘야 약간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봐. 할렐루야.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둘 얘기 듣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 남자분이 형제님이 계신데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혜인아 사실은 얘가 네 배우자. 와,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생각만으로. 아, 근데 사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정말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열릴까봐 무섭다니까. 아니, 마음이 열리면 얼마나 행복해. 그거는 포기하세요. 아, 더 내려놔야 되는 가정 가운데 있는 걸로. 내려놓음의 미덕입니다, 그게. 와,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 이게. 와, 진짜 마음이 열리면 어떡하지? 이러고. 할렐루야. 진짜? 근데 그게 그런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 내가 생각한 배우자의 기준. 맞아. 내가 세워놓은, 그런 거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좀 괜찮게 살려면 내 남편의 직업은 이래야 되고, 키는 이만큼이면 좋겠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진짜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필요 없는데, 근데 또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재환이 만났는데, 재환이가 제가 그 기도했던 그 배우자 이상형에 너무 부합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두 분은 약간 배우자 기도할 때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좀 갈리더라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옛날에 저희 할머니께서도 되게 일화처럼 말씀하셨던 건데, 그냥 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은,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고,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고, 키가 몇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도 다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응답대로 결혼을 했다라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가지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 원하는 게 있으면은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원하는 거 이런 게 없었어서 되게, 근데 저는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는 제 마음이 열려야지만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나한테도 좋아 보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서 저는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두루뭉실하게 그냥 왜 잠언에 나와 있는 그 현숙한 아내의 모습처럼 정말 현명하고 그냥 자기 삶 되게 인디펜던트하게 살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저 또한도 생각해보면은,
가인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과연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다 들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나의 배우자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뭐 구체적으로 막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진 않았는데 그거는 사실 내 욕심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내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할렐루야지 사실. 그치. 근데 사실 그런 거에 좀 포커스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하나님 저 지금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배우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람 잘 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배우자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 친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어디 쓰러지지 않고, 뭐 피지컬이 쓰러진다는 게 아니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그 양육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항상 보호해달라고, 뭐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이제 재환이를 만나고 나서는 재환이의 이름이 들어가서 재환이를 보호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됐던 거죠. 예, 보호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또 그렇네요. 근데 뭐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그냥 제 원하는 대로 그냥 강구해보세요. 뭐 일단 하나님께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 내 감정을 맡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이런 디시전 메이킹에 하나님을 인볼브 시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만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론 제 마음도 제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한번 제대로 끼우는 거죠. 그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띵건 나왔네요. 띵건 박수 한번 해요. 네, 제가 한국어 가방 끄는 짧아도 이렇습니다. 맞아. 말은 참 잘하는데 오빠. 네, 초등 단어를 잘 엮어서 어떻게 말을 잘 만들어내는. 아니야, 오빠 말 잘해. 괴이한 능력이 있어요. 말 잘해요. 그러면 약간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끝난 것 같긴 한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둘 사이에 개입하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꽃길만 걸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연애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항상 행복하셨나요? 아니요. 저부터 과감히 얘기하자면은, 네, 그건 단언컨대 아니에요. 저는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살짝 언지를 들였듯이 저는 학교의 노예자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괜히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닌데, 특히 연애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제가 1학년이었어가지고, 거의 다 강의밖에 없었어요. 실습 하나도 없고, 실습 조금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주 5일을 학교를 나가면서, 제일 첫 강의가 7시 반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7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는 다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5시 반이 땡 치고 나면은 내일 시험이 있는데 내일 시험을 준비해야지. 제가 1학년 때 자그마치 친 시험이 180개가 넘더라고요. 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시험을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공부할 게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면 뭐다? 새벽까지 놀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180개까지는 몰랐어. 아니에요. 이게 누가 세어봤더라고요. 누가 저희 반에 어떤 이상한 애가 세어봤는데 187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이다. 사실상 이틀에 한 번 이상으로 시험을 본 건데 이제 그런 빡센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조금 쉬었죠. 네, 공부를 좀 많이 내려놓았는데, 이제, 그래서 힘들었던 거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체력은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도 주시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의 몸에는 한계가 있었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으니까, 그거와 같이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지 않았고요. 연애하면서 육체적 힘듦이 있었다. 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이제 거의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좋았죠. 물론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몸이 피폐해졌다. 네, 몇 가지만. 아니, 어쩐지 재환이가 자꾸, 자기 집에 안 가? 이러더라고요. 이게. 자꾸,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아, 이때가 코로나 전이었어가지고, 이제 가인이도 그때 당시에는 출근을 했었는데, 네, 뭐 둘 다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발휘했었다. 근데 제가 먼저 타 들어갔다. 거의 뭐 남지 않고 타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얀 제 모습이었죠. 네,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냥 뭐 체력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좀 심적 압박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연애 초반 때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 집에 보내거나 하면은 저도 아쉽긴 하지만 좀 아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여자친구가 이걸로 좀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학교 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이거 병행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빡센 공부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와 동시에 연애를 하는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몰라서 뭐 공부를 좀 소홀히 한 것도 있었었는데 막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참 그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반에서 이제 친구들과 얘기할 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고 이랬을 때 오는 그 똥줄 타는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문가라 가지고 내가 이만큼이나 그러면은 좋은 의사가 될 수 없는 거야 라는 그 압박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괴리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저는 그냥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던데, 좀 많이 이렇게 챌린지를 받았던 부분이, 저희가 맨 처음에 연애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나 아니면 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끼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나서서 하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커플로서 뭔가 선하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그 빛을 흘려보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그때 되게 좀 저희를 몰라 그때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진짜 이유 없이 좀 태클 거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반응이 왜 고장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제가 말할 것까지도 없이. 어휴, 가시방석이 따로 없네. 아니, 표정이 급격하게 일그러지더라고. 이게 본인이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뭐 혜인이를 저격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혜인이는 또 이제 저희 자매가 워낙 또 친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그 시간을 보내다가 그런 시간들을 언니가 이제 남자친구와 다 보내버리니 혜인이도 언니를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저한테도 가시방석을 까시나요? 아니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데 혜인이뿐만이 아니고 진짜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좀 우리한테 좀 태클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죠. 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항상 집에 막 오면서 나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막 이러면서 돌아왔던 때도 되게 많고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진짜 힘들었던 게 저희가 뭔가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았고 뭔가 온전히 믿고 이 사람들은 지지해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저희를 괴롭혔어가지고 너무 그때 그게 더 쇼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했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정말 가드를 올리고 있지 않은데 펀치를 맞은 느낌? 그래서 참 되게 그때 좀 이제 멍했죠. 근데 좀 뭔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이렇게 리니언트하게 제너러스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막 심술나고 막 괜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태클을 건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고 거기에 같이 막 그
막 미움을 같이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가 얘기한 그런 선한 영향력일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진짜 그 선한 영향력을 구한 것만큼 그거를 시험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애초 당시부터 그런 걸 구하지 않았고 그냥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걸 구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그 고백이 약간 시험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이제 가인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맞대응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면 좋을까를 고민해봤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참 저희가 바라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미안한 게 좀 이 둘의 힘듦. 왜 말을 이어가지 못하나요? 둘의 힘듦에 약간 큰 원흉이 저였거든요. 원흉이 저였는데, 언니가 앞서 얘기했듯이, 약간, 언니랑 좀 많이 이제 친하거나, 미국에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 패밀리 번드가 굉장히 강했는데. 많이 의지를 했죠. 많이 의지했죠. 또, 약간 엄마 같은 존재였어가지고, 그랬는데, 오빠가 이제 오고 나서, 언니가 자꾸 이제, 아까 오빠가 얘기했듯이, 공부하고 만나니까 그냥 이 만나는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고 그러니까 자꾸 늦게 들어와 언니가.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좀 재한 오빠는 뭘 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언니 그러니까 약간 오해 살 수 있는데 막 뭘 하길래 뭐 하고 놀길래 이렇게 늦게 언니를 보내나 이러고 좀 그때 오빠를 많이 미워했죠. 진짜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맞아. 진짜 장문의 카톡을 오빠한테.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보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원래 재한 오빠랑 친했었어요. 언니랑 사귀기 전부터 같이 오히려 알바를. 재환이랑 오히려 더 친했죠. 알바를 했었어가지고 재한 오빠랑 굉장히 이제 친하던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약간 언니랑 사귀고 나서 그 관계가 확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진짜 불꽃이 튀었죠. 진짜 기싸움이. 맞아, 그래서 텐션이. 기싸움이 엄청 났고, 진짜 막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느꼈고, 오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약간 이렇게 많이 보냈던 시절이 있거든요. 언니가 그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좀 미안하긴 해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고해성사를 하고 있긴 한데. 가인이가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니가 진짜 고생 많았을 거야. 둘 사이에. 저는 뭐 타격감이 거의 없어서. 네, 재환이도 살짝 굽히지 않는 스타일이고, 혜인이는 좀 쭈그레지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안 굽히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컸으니까. 이게 그냥 그냥 여느 한 날에 나한테 물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고 거의 날벼락이 치듯이 내 언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고? 이런 느낌이면은 정말 되게 보호 본능?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가 확 킥긴 했다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혜인이한테 이 스토리를 우리가 만나게 된 계기를 혜인이한테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혜인이가 거기서 덜컥 좀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귀는 것뿐만이 아니고 둘이 배우자 확신을 얻었다고? 하느님이 거기에 이름이 드랍이 되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결혼하겠는데? 그러니까 곧 언니가 결혼할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크게 다가왔던 거지 혜인이한테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에게 언니는 되게 남자 하나 없고 항상 솔로 진짜 남자 안 생길 것 같고 재한 오빠 만나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외롭다면서 제 손을 잡고 막 이랬거든요. 갑자기 근데 이러니까 당황스럽긴 했지. 맞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치. 다 옛날 얘기입니다. 둘이 지금 아주 영혼의 단짝이에요. 영혼의 단짝이에요, 사실. 쿵짝이 너무 잘 맞아서 큰일이에요. 내가 둘이 노는 거 보다가 옆에서 이러고 저렇게 잘 놀 거면서 아주 그냥 왜 그렇게 했대 막 이런. 요즘 혜인이가 좀 핵인 쌓여가지고 좀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아가지고 딱 저희가 저희가 지금 결혼을 하고 난 후로 저희를 전혀 아쉬워하지 않아요. 인정. 언니 안 찾아요. 오히려 저희가 찾는 것 같아요. 내 말이. 근데 저희가 찾으면은 나 지금 친구들이랑 밖에 있으니까 끊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잠시만요. 요즘 아주 그냥 전성기를 맞이해가지고 삶을 재밌게 살고 있는 친구여서. 인정하는 부분. 네네. 볼더링에 또 미쳐가지고 운동하느라.
맞아. 넘어가죠, 이거는. 네네, 신속히 넘어가죠. 신속히 넘어가죠. 네,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 힘듦이 있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고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거.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 둘도 진짜 많이 싸웠어요, 사실. 막,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이게 맞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사귀고 나서, 얘 맞아요? 확실해? 아니, 진짜 심하게 왔을 때가 재환이가 완전 극T고 제가 완전 F거든요? 근데 서로 그냥 입장을 아예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진짜 그냥 서로가 그런 입장을 저는 어떤 주의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잘 알아듣게 설명하면, 그게 리즈너블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가 이해가 되고, 아, 그래, 이 사람도 힘들었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타입인데, 안 되는 거야. 재환이가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재환이도 똑같이 내가 내 입장을 얘기하면, 재환이도, 왜 생각이 그렇게 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이 너무 달랐어가지고 사실 좀 착각을 했었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우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진짜 톱니바퀴처럼 딱 잘 맞물려가지고 진짜 무슨 퍼즐 피스처럼 착 잘 맞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상용시켜주면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완전 착각이었죠. 완전 진짜 다른 부분이 너무 많고 그거를 조율해 나가는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게 뭔가 우리가 perfect to each other 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literally perfect라서가 아니고 진짜 그냥 그런 과정? 그거를 이렇게 헤쳐나가는 과정이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이거를 뭔가 이 사람이 막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다고 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면서 점점 더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더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게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나오면서 이래서 뭔가 우리가 서로 배우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뭐 덧붙이자면은 이제 맞물리지 않는 그 이빨들이라고 해야 되려나? 이제 그 톱니바퀴의 그 이빨들이 어떻게 따지면은 저희 안에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자기 주장대로 살 수 있고 모두가 다 자기 생긴 대로만 살 수 있으면은 굳이 왜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맞춰줘야 되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되게 주신 그런 나의 캐릭터가 아닌데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든 이게 환경의 영향이든 아니면 뭐 이제 원수의 영향이든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wund가 있는 제 성품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것들 어떻게 말하면은 가장 날카롭게 아니면 가장 이제 둥글게 깎아나갈 수 있는 게 서로인 거잖아요.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에서 그래 맞지 않는데 이 문제를 이제 그냥 계속 질질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오케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좀 둥글게 만들어 볼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그거를 맞춰나가는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그런 자아는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를 솔트 3단계에서 많이 다루는데 이제 위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저희가 솔트 홍보. 홍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자기 자신 안에 뭔가 고쳐야 할 것들, 가시가 돋친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골치 아픈 사람을 내 인생에 주신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감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맞아. 뭔가 내 안에서 내가 자신이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투영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나로 태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예비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거를 고치는 재미도 되게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따지면은 네,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서로가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와, 똑똑하다.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 오래전에 들은 건데 다 기억해가지고. 사모님 되게 뿌듯해 하시겠네요. 사모님 꼭 이걸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모님은 신어머니 되게 잘 듣고 계세요. 제가 또 사모님을 샤워라트 샤워라트 정미 사모님.
네, 잘 배웠습니다. 근데 진짜 솔트에서 많이 배우긴 하는데 이거는 뭐 9월달이 시작한대요, 여러분. 깨알 홍보. 아, 네, 저희 이거 PR 아닙니다. 광고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문의 주세요. 청구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전화번호 254. 아무튼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와, 이거 편집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의 일인 걸로. 꽤나 고생하시겠네요. 네, 수고하십시오. 바쁩니다. 저 많이 바쁩니다. 친구들 만나느라 바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거 하느라 바쁩니다. 아니,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와, 이거 혜인이 어떻게 편집하려고 그러지? 이런 이거 걱정이. 들으면서 다 편집하거든요. 와, 이걸 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거 하기 전에 몇 번이나 듣는지 몰라. 와, 저는 가차없이 말할 겁니다. 뭘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할 겁니다. 에헤이. 저는 편집을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뮤트 해버려. 예, 좀 약간 이런 관계예요. 예. 뮤트 해버려 그냥. 아무튼 이 얘기를 약간 이제 끝맺으면서 어쨌든 크리스찬 연애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어쨌든 저는 전에 시다바리에서도 다뤘었는데 살짝 짧게 다뤘었는데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인 건 없다고 저는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애가 결혼의 그림자라고 전에도 다뤘었는데 약간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지금 청년들에게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이제 바라고 있는 미혼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 저는 아까도 짧게 얘기하긴 했죠. 네,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미 연애 중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꼭 저희 같은 만남이 표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하는 연애이거나 이게 결혼까지 못 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연애 중인데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항상 주님께서는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저희를 항상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죠. 아, 지금 너무 주님한테 돌아가기엔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늦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늦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다려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든 돌아올 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와 같이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나 이렇게 시작 안 했는데 어떡하지? 하시면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때 딱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저희가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정말 주님의 뜻을 지금부터라도 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맞아. 그냥 어느 순간이든 그냥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는 거. 그냥 이 디시전 메이킹에 이제 앞으로 올 디시전 메이킹에 주님이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디투어한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참 그 기도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이네요. 저는 조금 이 질문을 받으면서 얼마 전에 제가 순팀에서 그 시니어 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받은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언니 혹시 그러면 연애 때와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바뀌었냐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무게가 아니면 뭐 이렇게 바뀐 게 있냐, 사랑의 정의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때 해줬던 대답이 좀 모두에게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나누자면 그런 연애도 물론 우리가 이제 감정을 내려놓고 뭐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게 그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막 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막 너가 이거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만 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정의들이 결혼하면서 더 좀 확장이 되는데 사실 그런 막 두근거리고 설레고 막 이런 감정들은 되게 잠깐이에요. 되게 잠깐인데 그런 잠깐인 걸로 내가 평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닮고 싶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자기를
찢어가면서 하신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손과 발이 찢기시고 그리고 정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정말 아까 혜인이가 연애는 결혼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했듯이 결혼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에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런 행복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한테 이렇게 생사를 찢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뭐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걸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지 않고 저만큼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도 너를 기다리고 계속 내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겠다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사실 저희도 온전히 해내고 있진 않지만 그런 뭔가 결혼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러고 나니까 좀 감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회의적이게 되고 좀 더 이런 예수님의 사랑 그런 것에 좀 더 포커스를 하게 되면서 더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평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죠. 그런 사랑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뭐, 여자친구 있으시든 없으시든, 뭐, 결혼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그냥 이런 사랑의 정의가 좀 더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아직까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되게 횡설수설하게 말했지만 아가페 사랑인 거죠. 그렇죠. 아가페. 그럼 인간으로서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좀 실천하면서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또 그런 사랑들을 흘려보내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니어 순정답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지금 얼마 동안 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2시간 했나요? 2시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시간 반은 했어요. 와, 이거 1부,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은. 이거 1부, 2부 못 나누지 않아요? 이거 1부, 2부 제가 나눌 수 있습니다. 길이를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시다바리의 첫 게스트시잖아요. 부담스럽네요. 타이틀. 영광으로 알아주세요. 영광으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또 들으니까 감회가 새로워서 좀 쭈글쭈글해지네요. 저희가 뭔가 항상 그 사연을 직접 받고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저희의 첫 시도거든요. 간증 아닌 간증 이제 쿼런카웃. 근데 이걸 처음 시도해봤는데 어떠세요? 첫 게스트로도 오셨는데 그 소감 출연하게 된 소감. 뭐 항상 들으면서 언젠가 나에게 게스트 섭외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최측근이라. 진행자가 진행자라서. 그러니까 너무 최측근이라서 항상 뭔가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살짝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첫 게스트까지. 이것도 도둑처럼 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근데 사실 저희의 이야기를 모두가 들으시고 또 도전이 되시고 아니면 뭐 지금 생각하는 것들에서 좀 더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다른 인사이트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이고 이제 더 다른 부부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직장인들, 학생들
뭐 어떤 분야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 또 이거 끝나면 또 청취자잖아요? 청취자 입장으로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네, 입담 터는 것도 굉장히 너무 재밌고요. 말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 TMT잖아요, TMT. 제가 또 하나 알아주는 뭐 수다쟁이죠. 네, 근데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뭐, 저희의 간증 아닌 뭐 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권면하는 내용이 정말 많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께 권면을 하지만 이게 저희한테도 되게 암묵적인 챌린지인 것 같아요. 이제 초심을 잃어가잖아요. 이제 뭐든 하다 보면은. 맞아요. 근데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야 되려나? 뭔가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와 진짜 내가 이때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여기까지 온 나의 모습이 다 바람직한가 생각했을 때 또 전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아, 내가 그때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 마음을 다시금 되찾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뭐 추억 여행도 할 겸 정말 이제 그런 좋은 리마인더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오랜만에 추억 상자에서 이야기를 꺼내서 나불나불 얘기를 했지만 아 이게 우리한테도 또 이렇게 챌린지로 돌아오는구나. 이게 여러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우리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좋은 교훈이 있어서 되게 훈훈한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좋네요. 그런 챌린지가 됐다니. 네.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이거 뭐 우리 가보로 올려야 되나요? 이 영상 뭐 가보로 올려야 되나요? 이야.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줄꺽마. 뭔가 더 부담스러워졌어. 네, 아무튼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뭔가 또 처음으로 이제 간증을 이제 게스트를 불러서 해봤는데 저도 굉장히 색다르고 앞으로 더 이런 게스트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게스트 없으면 저희 또 불러주세요. 네? 정 없으면 부를게요. 아니 도대체 또 그때는 무슨 얘기를 시키시려고. 아니 나만 불러요 나만. 재밌네 이거.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언니와 오빠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부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간증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연으로 또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게스트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정말로. 맞아요. 진짜 듣고 싶어요.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내가 내 간증으로 인해 정말 남에게 정말 축복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챌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그냥 재밌어요. 예. 재밌대요. 나오세요. 일단. 그냥 재밌어요. 나오니까. 네. 아무튼 뭐 계속해서 제가 최근에 들은 게 다들 어디서 사연 신청하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광고를 할 때 링크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그 이메일에 써 있는데 그 광고. 그것도 있고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말이 좀 다소 거칠어지셨는데 여러분 급합니다. 사연이 없어요. 다급해요 지금. 네? 저 계속 하고 싶다고요. 수다 떨고 싶다고요. 네? 진짜. 다급하니까 올려주시고 간증이든 뭐 질문이든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끝났고 저희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로 다 같이 끝내볼까요? 이난 오빠랑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거든요. 엔딩. 이것도 그냥 카운트 하시죠. 하나, 둘, 셋 하고? 네, 하시죠. 셋둘 하나는 안 되나요? 셋둘 하나 두죠. 네, 셋둘 하나. 네, 그냥 하나, 둘, 셋을 하시죠. 뭐야? 왜 저래? 자,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둘, 셋. 감사합니다.